포항시장 출마 예정자 김병욱입니다. 저는 오늘 포항 재창조 프로젝트 5번째 포항과 포스코의 상생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 포스코 다시 운명 공동체 제철 보국을 넘어 수소 보국으로.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김병욱입니다. 올해 50줄에 접어든 저는 포항 제철소 건립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자 포스코의 생산력 덕에 포항에서 잘 배우고 잘 자란 포스코 키즈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연일 들에서 농사지은 호박과 시금치를 죽도시장에 팔아 생계를 꾸렸지만 포스코가 살찌운 포항의 소비력은 일반 농가의 자식도 대학 교육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일에서도 한참 구석진 시골 중명 촌놈이 대학을 졸업하고 국회의원을 거쳐 고향 포항의 시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부모님의 땀과 포스코의 철이 만든 기회의 도시 포항 덕분입니다. 고 박태준 회장님은 2011년 9월 영면하시기 불과 몇 달 전 포항체육관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포스코의 성공의 첫 번째 공로로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꼽으셨습니다. 수많은 주민이 정든 고향을 내어준 눈물 어린 희생과 인내가 있었기에 포항과 포스코가 공생공영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항과 포스코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혈맹이자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불거진 갈등의 여파로 우리의 신뢰는 금이 가고 녹이 슬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포스코는 중국발 저가 공세,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 그리고 살인적인 에너지 비용 상승이라는 글로벌 3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포항 경제 역시 IMF 시절보다 힘들다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위기 앞에 남 탓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갈등의 녹을 벗겨내고 상생의 새살을 돋게 해야 합니다. 현재의 철강 위기는 개별 기업의 각계 전투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재난입니다. 저는 시장 취임 즉시 포항 포스코 상생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포항시 공무원과 포스코 직원이 한 사무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기업 경쟁력이 곧 도시 경쟁력이 되는 포항형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책상에 앉아 민원 해결을 기다리는 시장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 민원 해결을 기다리는 시정이 아니라 현장으로 달려가 기업의 성장을 선제적으로 견인하는 원팀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독일 듀이스부르크는 시정부가 앞장서 티센그룹의 수소와는 제철 전환에 3조 원의 보조금을 끌어내며 유럽 수소 허브로 재도약했습니다. 우리 포항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첫째로 K스틸법을 지렛대 삼아 수소와는 제철소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구로 신속히 지정받겠습니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물론 수소 배관망 등 인프라 건설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 포스코의 투자 리스크를 국가가 분담하게 하겠습니다. 둘째, 수소와는 제철소 공장 부지 확보를 위한 매립은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국가 전략자산 확보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단숨에 해결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으로 건설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은퇴한 포항 1고로와 송도 해도를 잇는 포스코 문화벨트를 구축하고 영일만 대교와 연계한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는 낙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넷째, 송도와 포항 운하 일대에 포스코 사업과 연관 시설을 집적하여 흩어져 있는 계열사 직원들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명실상부한 포스코 그룹 본사 포항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포항도시공사와 포스코 ENC가 손잡고 원도심을 적극 재개발하겠습니다. 학교, 병원,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최고 수준의 정주 여건을 만들어 포항의 미래 50년을 대비하겠습니다. 수소와는 제철소 건립은 단순한 공장 증설이 아닙니다. 지난 50년 국가를 위해 매연과 먼지를 견뎌온 시민들께 청정 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돌려드리는 도시혁명이 될 것입니다. 포스코의 생존과 포항의 미래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무탄소 에너지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로 인근 원전과의 연계를 강화해 산업용 전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차세대 SMR 연구개발 기관과 생산 설비를 포항에 전격 유치해
포스코의 수소 생산과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미래형 에너지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함은 물론 포항에 진출하는 수소 암모니아 등 대체 에너지 기업들이 포스코의 청정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 밸류 체인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분산 에너지 특구를 활용해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 철강 기업들이 직접적인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인 전기요금 인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2024년 포항제철소는 한전전기료로만 약 4,700억 원을 지출했고 그에 약 1,3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수준의 전기요금만 적용됐어도 흑자 전환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주요 철강도시 단체장들과 연대하여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의 철강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철강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스코가 추진하는 8천억 원 규모의 전력 자금률 재고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50여 년 전 우리 선배들이 영일 만에 모래바람을 뚫고 제철 보국의 기적을 일궈냈듯이 이제 우리는 수소 보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포항시장은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시장은 우리 지역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함께 사냥하러 다니는 포항시 1호 영업사원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포항이 살아야 포스코가 살고 포스코가 웃어야 포항 경제가 웃습니다. 쇠보다 단단한 포항과 포스코의 결속으로 전 세계가 경탄하는 위대한 포항의 시대를 다시 열겠습니다. 포스코 퀴즈, 저 김병욱이 포항과 포스코의 새로운 50년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앞서 다른 후보자님들 공약 다 찬찬히 못 봤는데 다른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포스코의 가장 당면한 현안은 아마 전력과 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분산 에너지 특구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분산 에너지 특구로 인한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안착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체 에너지 이제 기업들도 포항에 투자를 한다고도 하는데 그 설비들이 가동이 되고 또 한전을 패싱해가지고 전력 수요자인 기업들과 이제 발전 사업자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은 K스틸법 제정안 같은 논의는 되었습니다만 이 철강 기업들이 좀 경영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전기요금 좀 인하해 주자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우리 포항을 비롯한 뭐 인천이나 당진이나 광양이나 여러 철강 기업의 단체장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고 필요하면 뭐 정부도 국회도 찾아다니면서 우리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기업들의 가장 아쉬운 전기요금 인하를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전부터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소환원 제철소 마련을 위해 지금 포스코가 뭐 40여만 평을 더 매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제 우리 포항의 상생 방안과 함께 이를 동시에 추진하면 우리 포항 시민도 이득이고 포스코도 이득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또 기회로 이번 부지 매립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포스코가 이제 데모 플랜트, 수소환원 제철소의 데모 플랜트를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30년까지 그 데모 플랜트에서 처음으로 수소환원 제철소에서 만든 철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매립도 동시에 추진을 하면서 수소환원 제철소 건립을 통해서 제2의 영일만의 신화를 우리 포항이 함께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들도 이런 걸 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좀 포스코의 부지 매립을 좀 협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40만 평, 50만 평을 매립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나가가지고 추가로 부지를 더 확보하고 또 지금 영일만 대교 사업 계획이 동시에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거기 IC를 딱 만들면 포스코로 바로 들어가는 화물차들은 도심으로 나오지 않고 영일만 대로와 외곽 대로 고속도로를 활용해서 바로 외곽으로 빠지게 되면 도시는 화물차가 다니는 빈도가
급격히 줄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한 뭐 시민들의 생활 환경도 개선될 것이고요. 공해 문제도 다소 해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이렇게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뭐 과거에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매립한 부지에 추가로 뭐 위락 시설을 조성을 하고 뭐 레저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교통도 좋고 거기에 우리가 막 그런 공장 부지 계획이 없는데 거기에 매립을 해서 만약에 뭐 골프장 리조트를 짓자 그럼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기왕에 공장 부지를 확장을 하는 김에 거기다 좀 더 붙여서 포항의 관광의 어떤 혁명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해상 관광 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매우 포항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포스코 그룹 본사가 제대로 포항에 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괴동 포스코 사옥이 제가 뭐 듣기로는 나름 뭐 포화 상태다. 포스코가 공장을 지으면 현장에 생산 인력은 많이 안 느는데 사무직은 좀 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생산 인력은 좀 공장 자동화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만 그 생산 인력들을 만약에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0명을 뽑는다. 그럼 아마 7명 서울에 가고 뭐 3명은 포항에 오지 않을까 싶은데 더 많이 내려오도록 유도를 하면서 또 그분들이 상주할 수 있는 그 사옥을 저는 포항제철소 바로 앞에 정말 저는 송도 해수욕장 앞에 꼭 지었으면 좋겠다. 그 사옥만 짓지 말고 늘 뭐 포항에 오면은 뭐 손님도 뭐 오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옆에 정말 포스코의 뭐 바이어나 손님들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호텔도 하나 지으면 좋겠고 지금 뭐 우리 해도에 지금 포스코 직원들 숙소를 이전해서 지금 짓고 있지만 또 그 옆에도 뭐 만약에 송도에 포스코 본사 사옥을 짓고 그 옆에 또 호텔도 짓고 하면 또 직원들, 서울 직원들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쓰거나 아니면 임원들도 쓸 수 있는 뭐 레지던스 같은 것도 이렇게 나란히 한 3동, 4동 정도 지으면 포항 원도심이 정말 들불처럼 재개발될 거다. 그 뒤로, 송도 뒤로 운하 주변으로 해서 도시 재개발은 정말 폭발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포스코와 함께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해서 꼭 포항시장이 당선되고 시장이 당선되면 말씀드린 대로 포항 포스코 상생본부도 만들고 교육이나 의료나 그 도시개발이나 그리고 관광이나 이런 것까지 함께 포항과 포스코가 함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정말 입체적인 다각적인 그런 상생 협약을 꼭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그 매립하고 그 앞에다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포스코 1고로하고 이제 형산강을 넘어가지고 송도 해도로 연결하는 그러면서 저는 뭐 제가 오늘 이 출마 선언 준비를 하면서 사실 주말에 밤을 꼬박 샜는데 글 쓴다고 밤샌 게 아니라 박태준 회장님 옛날 그 역사를 쭉 살펴보다가 잠을 못 자고 밤을 샜거든요. 그 우리 처음에 73년도 6월 9일에 첫 출선할 때 그 장면 그리고 0일 만에 예전에 그 송정해수욕장에 모래밭에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와서 착공식을 할 때 그 장면 이런 거를 그 포스코 모라벨트 제가 말씀드린 포스코 모라벨트 그 어디 거리에다가 뭐 이런 조각도 만들고 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좀 볼 수 있게 그런 조형물도 만들고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게 사실 안에 포스코 역사관이나 새롭게 만든 파크 153-8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접근성이 좀 안 좋아요. 그런 걸 도심에 저는 많이 좀 새롭게 만들 필요도 있겠다. 그러면 정말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아니면 우리 포항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도 소중한 뭐 수업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또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거고 좀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포항의 가장 큰 랜드마크가 된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워크 저는 저 스페이스워크를 우리 포항시가 직접 뭔가 만들려고 했다면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게 사업비가 100억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것도 이 포스코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랜드마크들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100억 주고 저렇게 만든다고 하면요 정말 가성비가 끝판왕인 겁니다. 1000억을 들였다 해도 저런 뭐 조형 작품을 체험형 조형 작품이라는 걸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간에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우리 아이디어가 마음껏 이렇게 구현될 수 있도록 포항시는 멍석만 잘 깔아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소환원 제철로 이제 제조업의 대전환 그리고 관광산업의 대전환
도시 재창조 이것까지 함께 포항과 포스코가 추진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해가 포항과 포스코가 다시 운명 공동체로서 원팀으로 새 출발하고 미래 50년을 만드는 그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후보님, 이거 오늘 보니까 그 한전 전기도 4,700억 저거를 갖고 고속도에서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구조가 어찌 됐는지 아십니까? 그 한전이 구조가 지금 원자력에서 네. 한전의 전기를 파는 거예요. 네, 팔아가지고 한전에서 소비자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력에서 단가를 안 주면은 한전을 넣을 수가 없어. 한전도 적자에 적자. 네. 이거를 잘 적어야 하시까 원자력에서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원자력에서 넣어야 그 한전도 넣을 수 있는데 한전만 넣어주려고 하면 한전 지금 적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에서 넣어가지고 한전을 넣을 수가 됩니다. 그래도 분산 에너지 특구를 뭐 다른 여러 제조업 도시, 중앙급 도시가 있는데 포항이 먼저 지정을 했을 때는 포항이 일단 수요가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철강 기업들의 전기 요금이 되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정부가 인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을 패싱하고 발전사와 이제 전력 소비 기업들, 그러니까 철강 기업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포항이 처음으로 만들어 준 건데요. 그런 구조가 빨리 안착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곧 포스코 안에 LNG 발전 설비를 이제 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전력 자금률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외부에서 뭐 앞으로 뭐 수소다 암모니아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그런 대체 에너지 아니면 또 뭐 해상 풍력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전기 요금을 한시로 인하해달라. 그게 가장 뭐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내 자체 발전 설비를 확충하는 것 이런 걸 동시에 추진하면서 여러 제도적인 그런 보완, 아까 말씀드린 그 분산 에너지 특구를 활용한 에너지 직거래 그리고 대체 에너지와 뭐 신재생 에너지 확충 이런 걸 동시에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MR에 관련해서도 궁극적으로 수소하는 제철소가 만약에 2050년에 딱 저기 우리 영일만에 새로 들어섰다. 그러면 그런 현재 모든 발전 전기를 다 합쳐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MR이라는 걸 우리 포항제철소라든지 아니면 포항이라든지 아니면 경주에 원래 SMR 국가 산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 한수원이 이제 두산과 함께해서 한수원 주도로 이제 경수용 원자로 SMR을 지금 곧 뭐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제 경수용 이후에 지금 뭐 납이나 나트륨을 활용한 그런 차세대 그 SMR에 대한 지금 연구 개발도 많이 진척이 됐고 앞으로 수요도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SMR 4세대 SMR 공장을 짓기에 또 가장 좋은 게 저는 우리 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철강 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또 수소하는 제철소로 전환이 될 경우에 정말 현재 있는 그 전력 그 공급망만으로는 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참에 포항에 이제 우리가 뭐 제대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4세대 SMR 연구개발과 생산을 포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전진기지, 4세대 SMR의 전진기지를 포항에 만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세대 SMR 파운드리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4세대 SMR 파운드리를 포항에 만들 수 있겠다. 그게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애플이나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이 다 중국이나 대만에 파운드리 공장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아이폰도 그렇고 폭스콘에 하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다 TSMC가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또 새로운 또 하나의 미래 제조업이라 할 수 있는 차세대 SMR 같은 경우도 그런 시대이 올 거다. 그래서 뭐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금씩 다 요구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요구 형태의 SMR을 우리가 주문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주는 그리고 아예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하나의 그런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포항을 4세대 SMR 그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도 이참에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리뉴스 권택석인데요. 원래 윤석열 정권 때는 최상목 부총리가 내려와서 작년 6월부터 이 수소하는 제철
프로젝트를 스타트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여기서 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그러면 그 제가 포스코 다니서 물어보고 연구원한테 물어보니까 11월 달에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뭔가 움직임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직 부지 매입에 좀 곤란을 겪고 있는지 이렇게 가면 파리 기후 협정에 따른 탄소 중립 기한을 못 지키는 건 아닌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지 질문합니다. 제가 듣기로 그 수소환원 제철이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와 과기부가 함께해서 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수소환원 제철은 거기 없었어요. 반도체다, AI다, 바이오다 이런 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현직일 때 그때 이제 포스코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수소환원 제철 이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좀 요청을 강력하게 했고 그게 2024년 1월인가 그렇게 추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수소환원 제철도 국가전략기술이니까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전체 이제 8천억 원의 사업비가 이제 마련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3천 몇억을 지원을 받은 거죠. 나머지는 포스코 자부담이고. 그래서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수소환원 제철 이제 실증 사업을 하기 위한 데모 플랜트를 이제 우리 포항 제철소 안에 지으려고 이제 돈도 마련돼 있었고 했는데 작년에 포스코 내부에 여러 가지 좀 사정들 뭐 안전사고 발생 이런 것 때문에 포스코가 이 사업을 잠시 보류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 뭐 상반기 중으로 그 데모 플랜트 사업과 아까 말씀드린 LNG 발전 설비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동안 늘어진 기간을 감안하면은 그 파리 기후 협정의 탄소 중립 그 기한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도 그래서 좀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철강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데모 플랜트는 2030년까지 지어서 이제 시험 가동을 한다는 거고 부지 추가 확장을 부지 매입을 통해 가지고 2050년까지 이제 기존의 용광로를 다 셧다운 시키고 수소환원 제철로 전부 다 일괄 전환시킨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일정은 어느 정도 뭐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약간의 좀 뭐 순년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지금 그걸 못 맞추겠다고 지금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걸 맞추도록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한테 더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빨리 저 수소환원 제철로 전환을 하면서 과감하게 그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게 우리 포항에 저기 정말 조 단위가 아니라 수십조 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항으로서는 이제 새로운 제철소를 만들면서 포항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도약시킬 수 있는 호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침 일찍 나오신 우리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분들도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앞선 그 질문에 연관 좀 될 수도 있는데 그 LNG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거는 뭐 또 뭐 당장 필요해서 뭐 추진하시는 것 같고, 그 K스틸법 안에 앞에 나왔었는데 안에 내용이 중에 나왔었는데 뭐 전기가 포함되지 않았다, 전기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셨고 했는데. 여기 그때 같이 추진됐던 석유화학특별법은 이제 부결됐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자구책이 빠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K스틸법에도 자구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재정 이유가 외부에 의한 것이고 긴급한 것이고 이런 뭐 이제 석유화학 특별법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일단 법을 제정하고 정부에서 협의체라 합니다. TF팀을 만드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지금 뭐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행령을 만들고 협의체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 중에는 보면 이제 또 포항시와 또 상층협의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다른 후보자님에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은 성남에 그또 뭐 수천억 들어가는 연구원이 또 만들어지고 또 수년 전에 그 포스코가 호황기 때 그 성과급 잔치를 좀 벌렸죠. 예,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상당히 고임금 구조고 이런 자구책 부분도 같이 가지 않으면 현실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냥 뭐 늘 뭐 이렇게 적립빛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법의 재정 취지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수소환원 제철소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포항시와 포스코가 전면적인 상생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서 포스코가 필요한 것들도 해결을 하고 우리 포항시와 그리고 시민들 지역의 이제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것도 같이 해결을 하는 저는 원스톱 그런 상생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사경 그때 위원장이 포항에 한번 와서 우리 포스코 원청업체 포스코와 협력업체 하청업체 간의 급여를 80% 수준으로 뭐 한다고는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뭐 그렇게 원청업체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다 추진이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도 같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포스코 회장님이 포스코 사장일 때 서울에 1조였던가요? 5천억이었던가요? 5천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5천억 투자를 해서 과학관과 정원이 이렇게 포함된 그런 서울의 어떤 숲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지역사회에서 반발도 있고 해서 무산은 되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포스코가 서울에 해줄 수 있다고 하면 2018년이나 2026년이나 뭐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 대공원 또 SK가 매년 10억씩, 100억씩 내가지고 10년 동안 만들었거든요. 2000년 초반에. 그런 식으로 포스코가 이 부지 매립과 함께 지역의 어떤 환경 개선, 정주 여건 개선 이런 걸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좀 깎아줘야 그것도 포스코가 명분도 되고 주주들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항제철소가 작년에 적자가 나는데 네. 그 여력이 있다는 조금 작년 광양은 흑자가 나오고 포항 그렇게 적자가 예. 거기에 지금 전력 부분이 차지한 게 크기도 하고 지금 워낙 생산 단가가 보니까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의 양은 그렇게 줄진 않았는데 보니까 국내는 좀 줄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중국이 덤핑을 하니까 그로 인한 그 단가 하락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이걸 좀 버티기 위해서라도 이제 한시적으로 전기도 좀 깎아주고 이제 빨리 이제 발전 설비를 자체적으로 또 확충도 하고 이런 일을 동시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300억 적자 났는데 전기료가 4,700억이거든요. 이게 3년 전에 산업용 전기가 인상되기 전과 비교하면은 거의 한 40% 정도 이제 전기요금이 늘어난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4,700억에 한 2천억 정도가 전기요금이 오른 셈인데 그러면 1,300억 적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2천억만큼만 좀 어떻게 인하를 해줘도 당장은 적자는 면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포스코가 1,000억 흑자를 번다고 해도 그건 흑자는 아니거든요. 설비가 워낙 되게 감가상각도 심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통상 포항제철소만 딱 놓고 봐도 한 1조는 벌어야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흑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지금 그런 상황까지 지금 당장은 지금 뭐 국제 여건 때문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올해 어떻게 될 거다 내년 어떻게 될 거다 뭐 또 저희가 그렇게 실함께 뭐 예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현재 있는 구조 이 상황에서 이제 적자를 보게 되면 기업들은 거기에 관련돼서 뭐 경비를 줄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은 작년보다 분명히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게 포스코가 빨리 더 회복이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혜택을 우리 포항과 포항 시민들이 우리 포항의 노동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